운명과 인생 사이 123화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주론 이어가겠습니다. 을목일주 해묘미 삼합 오늘 마지막 편 을미일주 해보죠. 들어가기 전에 순댓국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유명인 사주는 이거 황구석 박사 사주 밑에 남겨놓은 댓글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유명인 사주는 본인이 직접 상담한 사례가 아니면 싹 다 신빙성 없으니 제발 논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끼워 맞추기식이다. 그러니 이혈령 비혈령이다. 알겠냐? 이분은 이거 달아가지고 이제 차단당해서 제 영상만 보시더라도 댓글을 못 달겠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 단다고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이들 달아주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인 사주, 여기 황우석 박사 사주죠. 보이시죠? 유명인 사주를 특히 초보분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상세하게 풀어놓은 사주, 명조 해설 이런 것들 구할 데 없잖아요. 독학하신다면. 그죠? 무슨 얘기냐? 서점에 이제 책들 많은데 거기에 명리, 그러니까 사주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사주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하면 1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쫙 풀어놓은 이런 텍스트 보기 힘들잖아요. 제 브런치하고 블로그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유명인 사주는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알잖아요. 공개되어 있으니까. 위키백과든 나무위키든. 그러니 이 사람의 사주구조는 이렇구나. 이걸 이렇게 썼구나. 에너지를. 이렇게 객관화된 사주 명조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이제 제대로 선생을 만나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실전 명조들을 풀이를 실관 사주를 통해서 배우실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 사주 구조가 어떻게 되나? 이 사람 사주 이 에너지 이렇게 썼네. 그걸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는 것이고 공부법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극초보라는 걸 그냥 스스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주 조합이 51만 8,400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죠?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5,100만 명이 되니까 사주 하나당 100명 정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100명이 사주 하나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근데 남녀 대운이 다르니까 구분해야겠죠. 그러니까 50명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요즘에 워낙 이제 출생률이 낮아서 옛날과는 다르겠죠. 한 사주당 붙어 있는 사람의 머릿수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2배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당 성별로 50명이 한 사주를 공유하는데 그러니까 1억 명으로 치면 100명이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이니까 8,000명의 사주 하나를 공유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야, 마크 주커버그야 부자라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누군가의 삶은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게 사주의 구조예요. 그러므로 유명한 사람들의 사주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특히 초보분들일수록.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명예가들이 쓴 많은 책들의 유명인들 명조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바보라서 그런 거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독자들이 이 사주는 누구 것인지 누구의 사주 구조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지 않지만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한다는 게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관법까지 전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명리 공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죠. 도덕경 13장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순댓국님은. 그러면 본인이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리고 명리를 제가 그래도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이런 대화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건다는 것은 제가 대꾸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하고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생각밖에 못하는 분, 지금 사고의 수준이 여기에 있는 분하고 제가 댓글로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혼자만의 생각이 대통령과 비슷하죠. 가상현실 세계에 사시는 분이에요. 순대국님, 저 순대국 좋아하는데 본인이 아직 명리 공부가 덜 됐다 하면 유명인 사주 틈틈이 기회 되는 대로 많이 공부하세요. 도움 많이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유명인 사주 하나 풀 거예요. 뒤쪽에서 을미일주. 오늘은 일반인 사주 2개 풀 건데 명리 공부는 수양의 일환이기도 해요. 그러니 지금 한참 초보예요. 명리의 기본도 몰라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 수양도 아직 멀었어요. 이 얘기죠, 이게. 그러니 제가 차단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보시기 전에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앞으로 좋은 의견,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의견 낼 확률이 제로다. 제 방송 들으시고 댓글 많이 안 다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칭찬하시는 분들 계셔도 좋고 뭐 이런 글인데 좀 성숙한 휴먼답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질문으로 제가 막 뭘 풀거나 이럴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명조 올려놓고 이 구조를 뭐 해석해달라 이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풀어주세요. 그건 이제 공짜 상담하겠다는 거잖아요. 질문도 없이 나는 이 사주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궁금해. 한두 개, 뭐 많으면 3개 이런 거면 제가 이제 풀어드리죠. 예전에도 뭐 풀어드린 거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참여하시면 언제나 환영이다. 우리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숙한 인간으로서 같이 참여하자. 예, 좋은 또 댓글을 달아주신 덕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미일주 가보죠. 먼저 십성으로 봅니다. 편제 깔고 있죠. 편제 하면 내 밑에 돈이 있어. 그러면 나는 돈에 초연해. 불가능하죠. 무력은 있다. 이런 겁니다. 편제하면 사업성, 지배성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 사업할 거야. 이게 또 중년이니까 37세 이후 중년 되면 사업할 거야.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원국의 구조, 글자들과의 연결성, 조합, 특히 삼합, 방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운과의 연결성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돈을 이제 관으로부터 받는, 관과 연결된 돈이면 관으로부터 받는다. 직장을 다니는 것이 삶에 유리하다. 또 직장 다니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구조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구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고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쨌든 기본적인 속성은 이렇다는 거죠. 사업성, 지배성. 남을 지배하고 싶다는 것, 지고 싶다는 거 아니죠. 내 돈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내 돈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남한테 안 지겠다. 특히 이게 간목, 겁재를 어떻게 해요? 인묘시키죠. 그러니까 남 인묘시키면서까지 나는 내 돈에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돈을 더욱더 많이 벌고 싶다. 적극성, 열심히 돈을 벌고 싶어 하죠. 특히 이제 백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특히 이제 이 사주가 안에 이제 식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장간편을 보겠지만 식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을기, 식신생재, 거기에 비견성도 있으니. 그런데 이 미토에 특히 이제 개수 편의는 임묘하고 임수도 별로 좋지 않죠. 양지인데 이제 이 미토라는 것이 사오미 화기를 많이 품고 있는, 정화 화기를 품고 있는 이제 메마른 땅이라 수기 입장에서는 환경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공부, 인성을 쓰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깊은 마음으로 말하다, 행동하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급성이 이런 걸 조심해야죠. 굉장히 사업하려고 많이 움직이는 속성이에요. 이게 조급하다 이런 겁니다. 역마성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신의 생지만 역마성이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편제는 역마성이에요. 돈 벌려고 미개척 땅을 미국 서부 시대 때 그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 깃발 꽂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모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편제예요. 남의 돈 뺏어오는 거, 남의 터전 뺏어오는 게 다 이제 재성이니까 터전 영역. 지장간, 정을기, 식신, 비견, 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신하면 항상 전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걸 추구한다. 전문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비견은 이제 자존심, 이제 겁재가 투쟁성 이런 거라면 이제 비견은 자존심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이제 편제의 속성 앞에서 보았고, 여기에 백호의 기질이 더해져 있으니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연성 양지, 기를 양자, 오랫동안 기릅니다. 그래서 양지 갖고 있는 사람은 대기만성. 이 대기만성의 본래 뜻이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오랫동안 쭉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을축일주, 이게 축묘충이라 전혀 성질이 다를 것 같은데, 축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을축일주 했죠, 우리? 했나? 해묘미가 처음인지 사유축 우리가 했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을축일주 그 사주 명조라도 풀었던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축토재를 이제 을목이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안에 이제 아주 매서운 눈보라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꽝꽝 얼어있는 땅이 이제 터전 재성이라서, 그래서 이제 식상으로 굉장히 녹여주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을 하면 축토가 열기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열기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우보천리, 그때는 이제 축토의 소외 형상을 좀 차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을축일주가 성공하는데, 똑같은 십성적으로는 편제라서 을축도 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신금이라는 편관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이런 게 굉장히 세죠. 고집 뭐 장난 아닙니다. 자기 주관 이런 것이 너무너무 뚜렷하죠. 근데 잘못하면 사화를 쓰면 사유축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편관을 공엽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화라는 상관적으로 일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고난에 처할 수 있다. 힘들더라도 오화를 열심히 쓰는 거. 거기에 또 이제 오축 원중기문 탐화의 속성이 가미가 되겠죠. 어쨌든 을축일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단점 없는 사주는 없죠. 일주 없습니다. 하지만 수화라는 것은 있죠. 그런데 정말 뭐 사주첩경에 나오고 그 이전에 다른 고전에 나왔습니다만, 정말 좋은 사주, 그릇이 큰 사주는 고난, 병이라고 표현하는데, 병이 있는데 약이 있는 거예요. 약이 공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살인소통해야 되는 사주는 약을 쓰는데 오래 걸리죠. 약을 조제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가 뭐 한두 달,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명리든 주역이든 뭐 다른 철학이든 혹은 이과의 무슨 물리학이든 1년에 끝나는 거 있어요. 4년 졸업하면 뭐 누가 모셔갑니까? 거기에 또 대학원 가서 석박사 받고 이렇게 돼야죠. 초보 교수가 조교수가 돼서 이렇게 출발하면 처음에 인정 안 해주죠. 많은 논문 쓰고 책 내고 또 유명해질 때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러는 거지, 교생하러 오라 했는데 별로 유명하진 않아. 사회가 그렇죠. 그러면 강연 요청도 없고, 뭐 가끔 부르더라도 돈도 많이 안 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병이 있는데 약이 있다. 공부. 이게 제일 힘들지만, 그러니까 편관을 예로 들면 식신제살, 상관합살, 상관대살까지도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고, 양인합살, 마지막에 이제 살인상생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원국에서 못 갖고 있으면 정말 힘들겠죠. 그 고난을 그대로 내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온몸으로 받아야 되죠. 그런데 대운에서 만났다, 해결되었다, 내 실력으로든 내가 많은 공부를 해서 드디어 그 고난을 다 승화시켜서 이제 나의 인성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시련이 인간을 만든다. 그건 뭐 맹자에도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시련을 자기계발서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쓰기를 통해서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벌 수 있어. 1년에 이 정도 벌 수 있어. 그런 글쓰기를 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유튜브들 별거 다 있죠.
오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그 사람의 사주 구조는 여러분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 것을 저 사람 것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활용해 보다가 아니 나하고 안 맞네. 이게 이제 을축일조로 따지면 사화 쓰는 거거든요. 상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유금이 공엽되어서 계속 힘든 일이 생긴다. 힘든 일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대기만성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을목은 이 사막의 땅에서도 오랫동안 버팁니다. 그게 을목의 장점이다. 갑이라는 겁재도 활용한다. 등락의 갑으로. 겁재남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에 잘 기대어 의지하여 도움을 받으면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유연한 글자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관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목인데 인미 귀문에 걸린다.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요게 바로 그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속성에 이게 겁재의 묘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너는 내가 집어넣겠어. 굴복시키겠어. 내 돈 벌어서 너 내 돈에 굴복시키겠어. 내 돈 받아 먹게 할 거야. 내가 너 고용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더 글로리에도 있죠. 그 친구 밑에 그 리조트 사장 밑에 이제 운전기사로 썼나 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쟁성 당연히 있죠.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끈기라고 하는 것, 이게 갑이 갖기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을목의 장점이에요. 어디서든 버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을축에서도 버티고 을미에서도 버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을축이든 을미든. 그게 을목의 장점이에요. 그걸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승부를 빨리 내려고 하지 마라. 이게 승부를 빨리 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편제를 깔고 있다는 거. 거기다 백호기 때문에 절대 안 줘. 그러면서 반드시 너 이기고 내가 돈 벌 거야. 이런 식으로 동 아니면 모식으로 가서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겁재들은 임명하니까 너희들은 포기, 나는 이 돈을 끝까지 벌겠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반환은 장성 다음에 오는 에너지 안에 대통령 됐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내려와서 이제 빵에 갈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여하튼 오바마라고 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다시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임은 못해도 재선에 도전해서 재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 헌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거 하지 마! 그건 안 돼! 뭐 이런 것은 문구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임 대통령도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답답하죠. 온갖 실정을 다 정정권 탓으로 끊임없이 돌려대는데 그런 때 한마디씩 딱딱딱 하고 이러는 것, 그런 것이 또 정치의 묘미인데 우리는 대통령 했던 사람의 위대한 노하우를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단점이 있죠. 이 반환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장성이었던 최고 삼각형의 최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노하우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 정말 능수능대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므로 그의 노하우, 그의 실력을 존중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태워서 이렇게 불러서 강의 2시간에 5억씩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그래서 반환이 있으면 받을 복이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일조론 할 때. 뭘 받나? 학교 다닐 때 상도 받고 상패도 받고 어디 대회 나가면 자꾸 수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상하고 유산 상속하고 상속받고 그다음에 보험금 타고 내가 타는 게 아니라 이게 특히 백호 이러면 뭘 임묘시키냐? 겁재 형제가 임묘될 수 있고 형제가 죽는다고 내가 보험금 탈 일은 없겠지만 또 뭐가 임묘해요? 계수 이 모친성에 임묘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하여간 그 임묘 십성을 잘 봐야 되고 그 남편 또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프루덴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광고 생각해 보시라고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이제 남녀명으로 보면 남자 일주 입장에서는
죄성이 있긴 한데 배우자 자리에 그게 이제 편재라는 거죠. 식신생재인데 정화가 안에 있어서 식신생재인데 정을기 그 사이에 비견이 있어. 그러면 비견 다른 남자가 내 와이프를 보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거기에 정제가 아니라 편재니까 나 역시 여기에 처가 있는 게 아니라 애인이 있는 형국이라서 내가 편재 아까 지배성, 사업성 그랬잖아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옛날 시골 아버지들 재떨이 갖고 와, 뭐 갖고 와 계속 와이프 부려먹었던 이제 그런 기질 이런 것인 거고, 여자 좋아하는 것이고 돈 좋아하는 거고, 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비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성 같은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자존심도 세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이게 이 편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럼 을미일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못 살겠네요. 또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럼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 편재 인자가 여자가 부인 덕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써. 그래서 실제 가족 사주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내 사주에 배우자 모습 있고 자식 모습 있고 자식 사주에 내 모습 있고 내 배우자 모습 있고 내 사주에 자식의 운명, 직업성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자식 사주에 보면 또 내 사주, 내 운명, 내 이 성공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시차는 좀씩 다릅니다. 이런 이제 대운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사주를 기본으로 해야지. 자기 사주에서 잘 안 보이고 뭔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좋은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 사주에서 자기를 보고 어머니 사주에서 자기를 읽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봤어요. 제 후배 그러지 말라고 제가 네 사주 네 걸로 봐. 그랬죠. 여자 입장에서도 무관입니다. 무관 뭐 자유로운 영혼. 여자 사주인데 무관사주야. 지장간에도 없어. 지장간에도 없는 편이 낫습니다. 지장간에 들어있는데 대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남편이. 그런 사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들 사주 알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여자분 사주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다들 사주 공부할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무관은 그런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 통제받지 않겠다. 무관이니까 관인소통, 살인소통이 안 되잖아요. 남자의 사랑을 인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은 있다. 그러니 더더욱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서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십성의 앞단계, 십성의 전단계를 봐야 되는데 무관이니까 관이 있어야 돼.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은 없고 토가 있네? 그럼 금의 입장에서 토는 뭐예요? 남편의 모친이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안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끙 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시어머니와의 갈등, 시어머니한테 내가 지겠어요? 안 지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건 이제 일주론의 기본적인 속성이다라는 거죠. 물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사막의 선인장이죠. 선인장 좀 작은 걸 보려겠다는 게 퍼큐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딱 그 모양이죠. 재밌어서 여기다가 따왔습니다. 사막의 선인장 어때요? 사막에 큰 나무, 소나무 이런 거 못 자라죠. 그죠? 전나무, 잣나무 이런 거 못 자라잖아요. 선인장, 사막에 끈기 있게 버티는 갑은 못 버텨도 임묘해도 미토 땅에 을목은 이런 풀도 선인장도 다 자란다. 안 죽어요. 1년에 정말 눈꽃만치 비만 와도 다 잘 버팁니다. 이런 게 이 을밀주의 굉장한 장점이죠. 이 백호의 개운법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헌혈도 좀 꾸준히 하시고 그런 거죠. 뭐 어깨 뭉치고 그러면 이제 매일 하시면 안 되고 조금만 힘들 때면 1년에 한 번 사열 같은 거 하시면 좋고 뭐 그렇죠. 어쨌든 특히 이제 활인업에 종사하시면 좋다.
활인업이라는 게 꼭 자꾸 이제 치료, 의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형살 들어있는 것들이 뭐예요? 기본이 이제 법 쪽에 이과는 의료계 이런 쪽이고 이런 명리 이런 쪽도 다 활인 쪽이고 가르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정신 에너지를 쓰는 것, 사람들에게 정말 그러한 깨달음을 전해주는 거 이거야말로 위대한 활인업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음식에서 사람들 먹이고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원 만들어 혹은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서 아니면 시골에 자기 정원 만들어서 마을 분들 언제든 마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해놨어요. 활인업 아닙니까? 활인업이죠. 그런 마음을 쓰는 것.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실 두 개 보겠습니다. 을밀주의 대표적인 분은 어쨌든 우리 철수형이에요. 네, 철수형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냥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사주 중에 하나로 보자고요. 을밀일주인데 이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연월에 이 겁재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겁재들은 똑같은 애들밖에 없어. 공부한 애들. 머리에다가 이렇게 임자 이렇게 쓰여 있는 띠 이마에 두르고 다니잖아. 공부 많이 했어. 얘들 입장에서는 편인이잖아요. 특수한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민년을 거쳐서 올해 개묘년인데 우리나라를 이제 청강글자로 표현하면 간목이죠. 지지로는 인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두움에 잠기는 이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 편인적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얻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게 인성이니까 우리가 매니아적 인기, 특수 인기, 스페셜한 인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쓸 수 있다 얼마든지. 근데 누가 쓰냐에 따라 에너지는 다르게 간다. 그러면 이제 계묘에 임에서 개로 변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게 아니라 어둠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해수에서 자수로 넘어와서 자수의 자중 임수가 이 개수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민개묘년이거든요. 내년 갑진년에는 이제 갑진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 이제 누군가의 권력이 마무리되는 이제 삼합에 걸리거든요. 마무리된다, 내려온다. 지금 남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사회에 이렇게 겁재들이 있는데 나의 근이 되어주죠.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대표주자로 홀로 독야청청 서 있습니다. 많이 배웠어. 나도 사회에서 이들이 수혜를 받은 걸 나도 수혜를 받겠죠. 내 입장에서는 정인이죠. 종교명리 철학성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나 사랑받고 싶어, 지지받고 싶어, 공부는 많이 하는 거예요. 남 공부한 거 나도 공부한다. 근데 정인 드러나는 거죠. 딱 보면 정인이 뭐예요? 순수하다. 안철수도 옛날에 굉장히 순수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의해서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안철수를 제외하고 철수형 제외하고 그 사주 구조로만 보면 전 세계 8,000명 중에 하나 이렇게 보자고요. 8,000개의 디테일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공부해야죠. 이렇게 다 같이 임인, 인을이 이 임임을 공유하는 거예요. 유학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외국 나가서 유학도 하고 여기서도 공부하고 여기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목 만나고 국내에도 인목 만나고 나는 요런 애들 나 이렇게 잘 높여주는 이런 애들 공부한 애들과만 어울릴 거야. 이런 의미죠. 거기에 여기에 이제 편관이 있으니 살인소통하려면 더더 공부를 해야 하고 거기에 연월의 이 인목들과 내가 쓰는 이 상관이 얘들도 이렇게 인사형에서 목생화 이렇게 쓰죠. 형이 걸려 있다.
그러면 그냥 이 형이 걸렸다, 형살 걸렸어. 아까 말씀드린 법조 의료 그렇게만 찍어대는 게 아니라 지장간 경금과 간목이 아하 이 병화라고 하는 굉장히 상관 병화라고 하는 경금 입장에서는 편관이니까 그래서 달궈진 예리한 살벌한 그러니까 살기등등한 경금이 간목이라는 걸 오행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이라는 목을 치죠. 그러면 얘들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상하는 걸 내가 보호해 주겠어. 뭘로? 이 학문으로, 이 수로 이런 거라고요. 인미기문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남을 내가 집어넣는 거죠. 굴복시킨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을밀주가 천간에 갑으로 뜨면 이렇게 10대 때 친구들이 갑으로 뜨면 갑을 인묘시키는 거예요. 친구들을 잘 되게 해주려고 열심히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을해일주가 그렇다 그랬죠. 갑을 장생시키니까. 그 을미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 이 갑은 진을 깔고 왔기 때문에 이 학창시절에 만나는 이 진토는 을에게 굉장히 좋죠. 아시겠어요? 그 다르다고. 친구들은 나를 좀 잘되게 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너희들 이기겠어. 대우받겠어. 이런 거죠. 이 사주는 어쨌든 공부를 굉장히 많이 자격을 많이 갖춰야 돼요. 그걸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연월천간에 잘 보이는 데다가 드러냈어요. 임수, 지혜로운 사람 같아. 굉장히 순수한 사람 같아. 공부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이 사주가, 이렇게, 어때요? 천간이 난다. 대운에서 이렇게 식상이 쫙쫙 나오면 천간에 이제, 어때요? 상관패인, 식신패인, 그 지식을 많이 갖고 가르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교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런 사주는.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글도 쓰고 작가도 좋죠. 띄우는 거예요. 세상에 띄우다. 그죠? 이게 보시면 상관생재의 구조잖아요. 어쨌든 이게 격각인데 오화 이럴 때는 사오미에서 이제 식상이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근데 나를 세상에 엄청 띄워가지고 이때는 병신합으로 해서 이제 상관합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세를 얻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상관합살이니까 권력을 얻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게 사중경금이 튀어나온 형국이잖아요. 그걸 내가 딱 잡아가지고 사오미로 엄청난 활동력을 보이면서 내 활동력으로 혹은 내 상관적 그게 아까 뭐 작가 내 식상은 어쨌든 표현성이니까 표현 양식이니까 표현하여 드러내요. 내 실력을 드러내요. 내 재주로 뭐 이런 거죠. 그것을 누구는 예술로 쓰는 거고 나 언변으로 쓰는 거고 등등등 그렇게 해서 살을 내가 잡아서 병신합 수. 근데 이게 수고 그럼 또 수가 되고 이 수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굉장히 이제 인기를 누리다. 유명해지면서 인기를 누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극목을 이제 무령적으로 인사형의 이제 지장간 금극목을 그렇게 해서 활인 쪽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이제 의대 교수로 썼지만 꼭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 특히 이제 이 임수가 근이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개수도 오고 그래서 돕긴 했지만 근이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학창 시절에는 이제 금이 또 지지에 좀 와주고 그럴 때 이제 금극목이면서 활인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임수의 근을 좀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이제 신금, 신유술, 해자축 이런 식으로 흘렀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가 좀 수월했을 테니까. 왜냐면 이 사주를 공부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근이 없어요. 임수가. 아시겠죠? 그냥 생각이 같은 친구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썼으면 인수, 이 인성을 그 공부, 학문의 에너지로 쓰지 않으면 물상으로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게 사유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 이건 어느 유명인의 사주야. 근데 만약에 그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몸으로 쓸 수 있죠. 이게 몸이 강하니까. 그래서 몸이 강하고 이렇게 식상을 많으니까 죽어라고 뛰어당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달리기 하는 겁니다. 이런 사주는 달리기 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주가 이제 토일간인데 이제 식상이 금이야.
식상이 토인데 내가 근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몸이 강한데 식상도 많아. 식상을 근으로 쓰는데 내가 내 활동 에너지를 쓰는데 거기에 목 관성이 있어. 근데 근국목이 일어나. 그런 사주는 달리기 같은 거 이렇게 관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런 쪽을 택하면 안 돼요. 조언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죽어라고 뛰어댕겨서 관절이 일찍 나가겠죠. 중년 되면 골골하단 말이에요. 인공관절 심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몸이 강한 상태에서 식상도 발달하고 그러면 자기 에너지를 막 미친 듯이 쓰고 싶거든요. 그래야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운동을 내가 할 것이냐. 참선 같은 건 못 합니다. 왜냐면 이 인성에 근이 없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식상으로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공차기를 할 거냐, 뭐 수영을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물상에 나와 있다. 이런 거죠. 에너지를 빛처럼 이런 속도로 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수가 근이 하나 있다. 그러면 밑에서도 수와 화의 이 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물에서 속도를 내는 수영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지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화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달리기로 쓰는 거예요. 이 속도로 쓰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뛰어당기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제 단점이 내가 관이 있으니 이 신금을 없다고 치고 이 상태로만 봐도 내가 관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상관 속에. 내가 상관짓 하면서 내 이 정관 스스로 손상시키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하튼, 내가 관이 있으니까 항상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 타인을 굴복시키는 이 백호일주의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추대하는,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관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관을, 내 편관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가는 혜택을 내가 더욱더 내 권력으로, 내 지위로, 사회적 지위로 이렇게 생하는 그런 쪽으로 쓰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 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대운을 보면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죠. 제극인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 정인 제극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사주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철수형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런 사주가 이렇게 돈을 보면 순수했던 학자가 이 정인이 제극인을 받으면 이제 현실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아, 평생 내가 공부만 해갖고 논문만 쓰고 책만 썼더니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교수 월급 가지고 못 산다고 집에서 징징대. 뭐 애들 유학 보내야 되는데 뭐 다른 집은 보내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승질나. 근데 나보다 못한 놈 같은데 저놈은 TV 나오고 그래서 정말 인성 개판이고 맨날 술 처먹고 배만 막 부르고 이런 앤데 쟤는 뭐 한 달에 몇 천씩 번데 책만 내면 잘 팔리고 강의하면 사람들 막 강연하면 모여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생살 되니까 나도 스타가 될 거야. 그런 속성도 당연히 들고. 그러니까 순수했던 사람이 자꾸 계산적이 돼요. 양심을 잃고 어떻게든 돈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니까 학자였던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정의는 굉장히 순수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제극인을 당하면 이미지가 바뀐다. 그 다음, 신묘, 을미, 이모, 이제 이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이제 비견월에 태어났습니다. 걸록이니까 자기 자립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겠죠. 거기에 이제 특징이 뭡니까? 해묘의 삼합을 이룬다. 사회의 비견,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재와 비견이 섞여 있는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게 걸록이 어쨌든 내가 뜻한 바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만 한다면 정말 제대로 노력한다는 것은 이제 공부도 그 다음에 식상 활동도 다 갖고 있는 사주란 말이에요. 노력하면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의 그런 기질까지 타고났어요.
이렇게 근을 강하게 이렇게 갖고 딱 있으면 사회의 사람들이 나의 세력이 되어주고, 그죠? 좋단 말이에요.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잘 되라고 이렇게 항상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거기에 이렇게 합까지 되어 있으니 합을 하긴 하는데 이제 비겁합이죠. 사람들과 굉장히 똘똘 뭉쳐야 됩니다. 사회에 있는 비견들이 왕지요. 국가 자격이죠. 저 국가 정인 자격. 이게 이제 생지고, 미토 편제가 묘지입니다. 항상 얘가 왕이고, 묘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감되고, 그래서 관리되고, 보관되고, 조절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국가 문서와 사람과 나의 돈이 뭉쳐있는 형국이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 사업을 한다면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닌데 만약에 가정해서 그럼 MME에서 다 목으로 바뀌니까 너 왕을 위해서 야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가진 돈 내가 다 내놓을 수 있지 이런 기질도 돼요. 왜냐면 묘미 앞에서 나가니까 내 배우자도 그건 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비겁들이 많아지는데 그럼 이제 비겁들을 내가 관리하고 조절하고 이제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위에 평관이 떠 있어요. 여기 이제 정인이 떠 있는데 평관 두 개가 떠 있어요. 평관이 나를 바로 극하죠. 근데 이 사회의 비견들과 국가 자격과 내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돈은 비견과 연결돼 있고 내 돈은 국가 자격과 연결돼 있어. 사람들이 뭉쳐 있어. 거기에 평관 조직이야. 그럼 평관 조직에 들어가야죠. 공무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돈, 내가 하는 일 이게 전부 다 오해합 해명합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죠. 국가 자리하고 난 비견하고 또 돈이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사회성 굉장히 좋고 국가 자격을 가지고 일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죠? 식신페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관페인 말고 식신페인이라고도 불러야 된다고 그랬죠. 식신 내 일은 이 국가 자격 갖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국가 자격이 여기도 올라와 있어. 쭉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내 노하우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전은 공직팔자다. 끝까지 해. 그럼 나중에 존경도 받고 그럴 거야. 스스로 이렇게 좋은 결재권을 갖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살인상생, 이 연월에 이 많은 비겁들을 지배하는 나도 속해서 통제를 받던 평관의 사랑이 권력이 살인소통을 로 이어져서 나한테 다 들어오는 형국이 되죠. 그렇게 됩니다. 공직. 특히 이게 이제 이때 이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살인소통해서 이렇게 취업해서 갑오하면 또 이제 겁제하고 갑 열심히 등락에 한다 그랬죠. 무조건 경쟁자로 볼 필요가 없어요. 특히 그래도 경쟁자일 수 있는데 오미압하니까 경쟁은 쥐뿔 택도 없죠. 얘도 오해압해서 국가자가 같이 쓰는 애고 얘는 재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게 여자 사주니까 홍염으로 예뻐 얘는 또 남자들도 잘 후려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오미 앞에서 나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에요. 그 다음에 38대원에 만나는 나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때 이제 이런 대운 병신 대운 이렇게 되면 이 오미압한 것이 뜨는데 그죠? 천간에 드러나는데 이 상관이 떠서 뜨는 순간 근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오미의 사화가 병화로 뜨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껏 쓴다고 상관합사를 마음껏 쓴다는 것은 상관인데 이제 인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올린 국가 자격 거기에 나의 높아진 결재권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금 이때 이 연결이 되는 것은 오신합 이렇게 돼서 미신합 이렇게 돼서 신중 임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금생수 신의 천만 보지 마시고 이것도 금생수입니다. 그래서 신중 임수가 튀어나 관이 준 이제 결재권을 가지고 내가 상관적 능력을 열심히 발휘해서 평관과 합을 이루잖아요. 상관 합사를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승진도 하고 이런 거 큰 권력을 갖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뭐 이런 식이고 내가 미신합으로 이렇게 오신합으로 해서 관을 땡기니 당연히 내가 승진하는 거예요. 내 권력이고 그렇게 되면 이 묘를 묘신합 묘신규문으로 내가 통제를 하는 거죠. 내 관을 가지고 사회의 비견들을 통제하다. 관을 갖고 있으면 통제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규문적인 일 같은 것이 조금
발생한다. 이 비견들 입장에선 합이라 좋긴 좋은데 지장간의 을경암합이라는 거예요. 합을 해서 좋긴 좋지만 어때요? 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 을경합을 한다는 것은 경금은 이제 정관이니까 그 마음에 들어. 근데 왠지 족쇄를 이게 채우는 기분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결혼해도 그 남자가 쇠사슬을 내 발목에 회사도 그런 걸로. 나 가서 특별히 나쁠 건 없는데 그냥 내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계속 여기 얽매여 살아야 되나?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특별히 안 맞는 건 아니니까 하다가 이제 정년퇴임 해버리는 거죠. 충해서 혹은 뭐 관살이 너무 심해서 저렇게 버티기 힘든 그런 구조에 비하면 축복받은 거죠. 이런 식입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을밀주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된다.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이제 공직 생활을 쭉 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아는 한 형 참 순수했던 이미지를 이제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인생을 이미지를 확 조져버린. 근데 이분도 만약 이제 그분이라고 가정하면 누군가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70 넘어서 기회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밀주 잘 또 숙지해 놓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